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고3 3월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이 떨리는 시험으로 치룬 첫 번째 모의고사였을 텐데요. 자, 긴장되고 떨리고 걱정 속에서 시험을 치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험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대견하고 잘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점수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또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치룬 두근두근 첫 번째 모의고사인 3월 학평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가 겨울방학 동안 공부했던 양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계획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바랐는지 그러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만약에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조금만 더 수정해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쭉 해나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좀 안 나왔고 내가 평소에 잘 푸는 것 같던 문제도 조금 어려웠다라는 친구들은 내가 그간 해왔던 공부 방법들이나 혹은 계획들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남은 시간 동안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전체적인 난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능에 비해서는 쉬운 문항들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준이 작년 3월 학력평가랑 좀 기준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좀 여러분들이 조금은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그렇다고 해서 딱 보면 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문제도 많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난도가 뭐 엄청 어렵지도 엄청 쉽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나 요거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마 친구들이 엄청 쉬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라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단원별 문제 분포는 어땠느냐? 언제나 항상 골고루 출제가 되듯이 올해 첫 번째 모의고사인 3월 학평에서도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진짜 딱 5문제씩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항의 번호가 굉장히 뭐 다양하죠. 보통은 이제 좀 더 쉬운 문제가 앞 페이지에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졌다면 오늘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각각의 좀 쉽고 어려운 문제들이 문항 뭐 첫 번째 페이지부터 네 번째 페이지까지 좀 더 골고루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랑 세 번째 단원에 제가 네모 형광 박스를 쳐놨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부터 수능 특강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난도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공부 지금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1단원과 4단원이 지금은 아니고요. 어디냐면 2단원과 3단원입니다. 2단원, 3단원은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 조건들이 막 조합이 돼서 내가 시간 내에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답을 꺼내내야지만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2단원, 3단원에 대한 개념과 문제풀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킬러 문항을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중상에 해당하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자기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실전을 대비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가지고 문제풀이에 익숙해지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2단원과 3단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원별 문제 분포에서 좀 더 특징들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3월 학평에서는 2, 3단원에 해당하는 조건 조합의 문항수가 그래도 기존의 기출보다는 조금 많았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보자마자 몇 초 만에 답이 나오는 아주 쉬운 문제가 없었다라고 선생님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죠. 그게 바로 요거에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 4단원에서 우리가 지금 보통 1단원이 어려워가지고 화학을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맞나 이렇게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1단원의 양적 관계, 4단원의 중화 반응 양적 관계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봐왔던 그런 기출들과 연관된 문제들이 나왔고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에서 다뤘던 그런 개념들을 담고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많은 문항이 그래도 조금은 적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계산이 많은 문제다라고 하면은 양적 관계,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 그리고 화학 식량과 몰 단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뭐 물의 자동화, 이온화, pH 요 정도가 되잖아요. 보통 걔네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계산을 할 때 숫자가 뭐 예쁘면 좋은데 막 분수 나오고 10의 거듭 제곱 나오고 우리를 되게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다면 오늘 3월학평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은 적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마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험에서 눈여겨볼 문항들 제가 뽑아왔는데요. 뭐 오답률 베스트 5나 6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좀 많긴 하지만 제가 그 오답률을 기준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뽑아온 거예요. 첫 번째로 10번입니다. 이거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위원소에 대해서 작년 기출이나 혹은 작년 6월,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 기출을 보시면 동위원소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아주 쉽게 출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3월 학평도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간 우리가 2009 개정에서 봤던 굉장히 쉬운 문제처럼 나오지도 않았어요. 동위원소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가져와 보았고 11번 문제가 조금 이거 뭐지 싶었죠. 이유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양자수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11번도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신유형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11번 가져왔고요. 17번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너무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제1,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18번은 뭐 맨날 100% 출제되는 거예요. 전체 원자수랑 분자수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에다가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곱하는 것이었죠. 오늘 3월 학평에서는 그 반대로 가는 그 과정이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분자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원자수를 뭐로 나눈다? 구성하는 원자수로 나눈다. 그 식을 두 가지로 정리해가지고 푸는 것이 오늘 17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18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9번 중화반응 양적 관계 막 벌벌벌 떨었죠. 엄청 어려운 거 나올 것 같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온수를 분석하고 액성을 파악해서 여기서 지금 어떠한 이온의 종류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푸는 문제였거든요. 굉장히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을 담고 있는 좋은 문제 출제됐으니까 다시 한번 잘 봐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양적 관계에 대해서는 뭐 계수 구하고 그리고 화학의 기본 법칙 뭡니까?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계 반응물 찾는 거. 그게 바로 20번에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었어요. 자, 지금 제가 한 6문제 뽑아왔는데 이러한 문제들 눈여겨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험을 그냥 이렇게 시험만 보고 끝낼 것이냐?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오늘 본 시험은요. 모의고사예요. 학력평가죠? 뭐죠? 연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위치를 이제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게 좀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신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그 지침서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취약한 과목이나 약점 단원을 파악하는 데에 오늘 3월 학력평가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줬을 겁니다. 겨울방학 동안 혼자서 문제집을 풀다 보면 뭐 혼자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은 그냥 시간 내에 내가 푸는 게 아니고 시간을 무한정으로 두고 내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내가 확실히 모르고 어떤 거는 내가 확실히 아는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그 판단 기준을 3월 학력평가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영역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지를 이제 알고 어떤 공부를 하자 약점을 공략해 나가는 똑똑한 공부 계획과 공부 방법을 세우자. 이게 3월 학력평가의 대비법,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2022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내가 오늘 시험을 봤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기출문제 좀 더 풀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2022 수능 개념 그리고 2022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 후에 기출문제들 풀면서 실전력을 길러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